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16일 밤 8시 40분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어제 오늘 계속 논란에 휩싸였던 용콘대 영빈관 신축을 전면 철회하라고 방금 속보에 떴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준석 편을 찍다가 이거 청와대 신축 논란이 이게 보통 휘발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누가 이런 짓을 했고 이게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윤석열의 국정 동력과 지지율을 또 뺄 텐데 하는 걱정이 저는 많이 앞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거나 물러날 때가 아니며 식물정부로 빠질 때가 아니에요. 해볼 만큼은 해봐야 한다 하는 게 보수주의자인 고고TV의 입장인데 그거를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근래에 와서 이준석을 필두로 한 젊은 정치 세대들 이들이 보수를 계획시키고 자기 그 정치를 열 줄 알았더니 그게 몽상이었고 망상적인 행동을 하더라. 그럼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은 그대로 다시 이재명이나 또는 민주당 좌파들의 아가리로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다. 그 위기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보면서 내가 참 마음이 착착했는데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8시 한 40분에 이 속보가 떠요. 윤석열이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를 했고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서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후에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는 국빈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 하고 전면 철회를 해요. 아주 잘한 겁니다. 어젯밤부터 이 영빈관 신축 문제가 나오자 김건희의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하고 통화한 내역. 도사 법사들이 영빈관을 옮긴다 그러는데 누나는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옮길 거야. 이 밈이 하루 종일 돌고 야당이나 진보나 또는 이준석을 따라드는 애들이 큰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밤 12시에 찍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조질나게 비판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다행히 영빈관 신축을 전면 철회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청와대 이전 문제와 김건희 문제는 윤석열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5년 내내 문제가 된다. 거기서 윤석열이 날아간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건희 문제는 요번에 18일부터 5박 7일 동안 영국, 캐나다, 미국을 방문하는데 거기서 전면에 안 나서고 개인 일정이 언론에만 보도 안 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전번에 나토와 같이 가서 패션쇼를 한다든가 자기가 먼저나 되는 줄 알고 설치고 다니면은 또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이 나타날 텐데요. 겁나게 들어갑니다. 문제거리 나오면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좌파와 진보고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죠. 오늘 보면 갤럽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6%나 폭등을 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준석의 국힘과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사실상 이준석에는 지금 탄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질러 놓고
윤석열 정권이라는 말은 정부 플러스 국민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불을 질러놓고 거기서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냥 칼질을 하고 이준석이 그러니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수층에서 급반등을 시켜버립니다. 6%나. 따라서 제가 보면은 뭐 2, 3% 올랐다 가지고 2, 3%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올렸다고 해가지고 특이한 변화가 아닌데 6%를 급등을 시켜버려서 윤석열의 지지율과 국정이 변곡점이 이루고 향후 안정적으로 가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국민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 와중에서 그냥 이거 영빈과 신축 문제가 나오니 그냥 국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좌파와 민주당과 진보와 이준석 패거리들은 공격의 빌미를 잡고 무너뜨리게 들어가고 거기 핵심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이었잖아요. 법사, 도사 다 나오고, 그죠? 무속 논란으로 그 언론 헤드라인에 또 깔아버리고 아주 잘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전면 처리한 것은.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우리 윤석열이가 철이 들었어요 했죠.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론이 무섭다는 걸 알고 대통령의 자격이 어떻다는 걸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하게 모르겠죠.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김건희가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나오는 게 도대체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야 양말 뒤집듯이 공약이나 또는 자기가 말한 거를 뒤집는다. 기존 청와대도 지금 그 기존 청와대 추가 예산도 466억이 내년에 더 들어간다. 뭐 청와대 공원화, 청와대 관광 상품화 465억이 7억이 책정됐다.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런까지 다 지금 막 언론들이 때리기 시작했죠. 영빈과 신축 문제 그리고 한남동 공간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화장실 리모델비만 4천만 원이고 그 팩토로 나왔나 봐요. 화장실 김건희 윤석열이 쓰는 화장실 리모델링비만 화장실 몇 평 되겠어요? 한 10평 안 되겠어요? 그 대저택이니까 뭐 5평이나 10평? 한 10평 되겠네 뭐. 그러면은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리모델링비가 4천만 원이고 변기 값이 2천만 원이다. 그 팩트로 나왔나 봐요. 그런 상태에서 알만한 정식 고관신청이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거기다가 또 한남동 공간을 가려야 어거지로 쫓아내버리고 외교부 장관과 한남동 공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그걸로 리모델링 한다고 또 100몇억을 써가지고 김건희 쪽에 수의계약에서 그것도 투명하지 않은데 영빈관을 878억을 갖고 또 지어버리면은 그것도 수의계약이 되고 영빈관을 짓는다고 내년 예산안에 경제 기획원에서 집어넣었는데 이만한 두꺼운 책에 그걸 한 병도 민주당의 한 병도 문재인의 따가리가 발견해가지고 폭로를 해버리니 도대체 이거를 878억을 어디다 쓴다는 것이며 어디다 짓는다는 것도 없고 그냥 용산 경내라고 하고 몇 평인지도 확실히 안 나오고 또 계획도 없고 일단 돈부터 청구하자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좋게 말하면 청와대를 옮겨버렸으니 용콘대를 갖다가 그 대통령 궁으로 쉽게 말해서 만들려 그러니까 짓는 건 맞지만은 왜 청와대를 버렸냐 그러면은 왜 청와대에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느냐 사용한다 그래놓고 그리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878억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영빈관을 갖다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중에 해도 되고 또 영빈관을 짓고 나면은 그 용콘대나 대통령실에서 말했듯이
또 관제를 짓는다는 거 아니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사는 관제를 짓는다는 거 아니냐. 관제를 질 거면 그냥 서초대로 다닐 것이지. 왜 한남동을 백몇억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한남동 전체 그 공간이, 청와대 전체 공간이 반이라 그러는데, 그럼 거기다가 차라리 영빈관을 짓든지, 왜 영빈관을 갖다가 미국식으로, 그렇게 미국이 좋아하면은, 진짜 미국식으로 해라. 용컨대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국민이 어려운데, 뭘 국격을 따지냐, 지금. 그러면, 청와대 해라. 청와대 영빈관 쓰고,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느냐. 용컨대 이전 비용으로, 그 민주당의 한미연합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가 1조 김병주인가? 1조 이상이 들어간다. 1조 4천억까지 들어간다. 그게 맞아요. 그 정도 들어가요. 현재까지 윤석열이가 용컨대를 갖다가 이전하기로 한 계획에서 벌써 1,700억을 썼다. 1,700억을. 근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계약업소 쪽으로 나올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왜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 한번 돌이켜봐라. 그러니 난리가 나는 거지. 그 민주당 쪽에서는 전액 삭감하겠다. 이거 갖고 나온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런 거는. 국정이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해야 되지. 그러니 이게 말이야, 김건희가 말한, 옮길 거야. 영빈관 옮길 거야. 도사하고 무당하고 법사들이 옮겨야 된다 그랬어.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오늘 갤럽 발표로 6%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이 됩니다. 그래 하루 종일 용컨대 주위에 대통령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참모의 말에 들었다거나 또는 윤석열의 자체 판단했다거나 영빈관 신축을 전면 처리한 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아쉬움을 표현하고 설명을 못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하고 말한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이게 보통 휘발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휘발성이 있는 문제가. 제가 고고TV가 요새 와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준석을 아주 아작을 내버리죠.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이준석이가 어제 그저께 말하기를 CBS 김현중 수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이 5박 7일 동안 해외 순방을 할 때 자기를 징계위에 올려서 징계를 한다 이랬는데 그것도 틀렸어. 나가기 전에 하는 거야. 18일 날 내일 모레 징계위 여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가 있는 동안에 여는 거야. 9월 18일 날 이준석 징계를 하면 아마 제명이나 탈당 조치가 되겠죠. 그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고고TV 입장에서는. 빨리 국정을 정리하고 하늘 위에 태양을 한 개 해야 되고 한쪽으로 국력을 모아야 되는데 이준석이는 지금 자기 혼자만 살고 몽상에 빠져가지고 국정이고 여당이고 보수고 상관없이 제가 저렇게 난동을 피는 거예요. 물론 제명당하고 출당 조치 당하면은 그 외에도 계속 거짓을 하겠죠. 더 하겠죠. 그때는 자연인이 심부름으로 더한 그 여론에 질타를 받을 겁니다. 빨리 정리해야 되고 저는 나라가 걱정이 되지 나라가 정치인 하나하나가 걱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고TV는. 문재인을 갖다가 축출했으면 우리 1차 목표는 달성한 거고 2차 목표는 고고TV 같은 경우는 보수의 재연장, 보수의 재집권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큰 줄이 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이 원하고 제가 합리적이라 생각하면은 그 사람 쪽으로 가요, 저는. 근데 지금 합리적인 인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일단은 안정을 찾아야 돼요. 어거지로 탄핵을 시키고 어거지로 식물정부를 만들고 좌파천국, 좌파천국을 만들 수는 없어요. 고고TV에서. 영빈관 신축을 갖다가 전면 처리한 건 아주 잘했어요.
윤석열이가 아주 잘했어요. 김건희는 언급할 필요 없어 이런 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